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 고치고 집 정리하는 생활기술 부강사입니다. 오늘은 방수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수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말 하거든요. 타일 줄눈이 혹시 빠지면 욕조에 실리콘이 떨어지면 타일이 한두 장 깨지면 밑에 층이 누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걱정들 많이 하는 거 들어봤어요. 기본적으로 타일이 조금 깨졌거나 줄눈이 좀 빠졌거나 집이 오래되다 보니 실리콘이 좀 떨어지면 물이 셀까요? 물이 새나요? 안 새요. 기본적으로. 안 샌다고요? 예. 근데 집이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뭐 다른 문제로 셀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집이 너무 오래되지 않으면 안 새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아요. 그렇다면 욕실의 방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가 좀 되잖아요. 욕실 방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타일이 깨지던 줄눈이 빠지던 실리콘이 떨어져도 왜 물이 안 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재밌겠다. 욕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죠. 욕실 모든 방처럼 사각형이죠. 예, 물론 뭐 구조 집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방수를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바닥면 또는 일부의 벽면, 벽까지도 예. 하나요? 여기 층의 방수가 잘 되면, 사면이 잘 되면 일종의 수영장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을 뭐 담아. 방수가 안 되면 수영장 물이 다 차겠죠? 그래서 수영장처럼 만드는 일이 방수하는 거죠. 방수는 1차, 2차, 3차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3번씩이나 해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1차는 뭐 하는 거냐면 방수 페이스트라는 걸 만들어요. 약간 액체 형태로 뭔가를 만드네요. 물론 방수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청소예요. 정리하고 요 안에 튀어나온 거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깨끗하게 청소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수해 주셔야 이게 이제 잘 붙겠죠. 방수가 잘 되고. 자, 방수 페이스트는 방수액과 플러스 시멘트만 섞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묽으면 흘러내릴 거고 너무 되면 균열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여기에 맞는 이제 적정한 비율이 있죠. 여기 벽에는 그 수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닥에는 양변기 배관, 그 다음에 바닥 배수 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면대에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욕조에도 이렇게 배관이 있겠죠. 근데 이런 소재들이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뚫어서 오든가 아니면 그 안에 매립해서 할 텐데 이 부분의 그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잘 막아놓지 않으면 물이 새 염려가 있죠. 맞아요. 재료가 다르니까 사이에 균열 네, 내지는 그쵸. 틈이 있겠네요. 방수 페이스트로 보통 이런 주위에, 그리고 요 주위에 또 코너에, 코너에 이 페이스트를 가지고 2에서 3회 정도 균일하게 풀어요. 주로 뭘로 하냐면 붓을 이용해서 하겠죠. 걸쭉하는 거니까. 붓을 이용해서 발라놓고 24시간 이상 말려요. 그게 이제 1차로 하는 방수예요. 24시간 하루. 네네. 그렇게 해서 균일하게 이제 이 부분을 틈을 막아 놓으시고 2차로는 얘가 완전히 건조됐다면 2차로는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 불리는 액방을 하게 되는데요. 시멘트도 방수제가 되는군요. 시멘트 필요하죠. 모래가 필요해요. 플러스 물, 플러스 방수액. 방수액. 예. 방수액 중요하겠다. 방수액이 제일 중요하죠. 이 비율을 잘 맞춰서 사람 손으로 못 섞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또 도구를 이용해서 막 섞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쌀이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발라요. 청소하는 네. 빗자루. 그럼 방수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방수? 누가 잘하죠? 꼼꼼한 사람. 네.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이 꼼꼼한 방수를 사람. 잘해요. 안 발라진 데 없이 그렇죠. 꼼꼼하게 하겠죠. 너무 뭉치지 않게 또는 너무 안 발라지지 않게 균일하게 도포하는 걸 하는데, 이때 바닥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하는데 벽은 어느 높이까지 할까요? 천정까지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물이 닿는 곳까지 하는데 왜 타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니까 아래쪽 위주로. 그렇죠. 대략 1.2m까지 방수를 해요. 1.2m까지. 근데 여기에 만약에 샤워 부스가 이렇게 있어서 샤워만 하는 공간은 좀 위쪽까지 사실은 물이 튈 수 있죠. 그런 경우엔 좀 높게 해요. 가능하면 뭐 1.8m까지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시공제에 따라서 1.5m만 할지 1.2m만 할지 1.8m만 할지 다르겠지만 불안한 높- 사람들은 높이까지 좀 하겠어요. 불안하다 생각되시면 높이까지 방수를 하세요. 1.8m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이음매 부분, 접합 부분이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맞아요. 더 꼼꼼하게 해주세요. 시멘트로 방수를 한다? 요 마르면은 균열 생길 것 같은데. 자, 1차, 2차 했을 때는 시멘트를 활용한 방수 방법이라서 탄성이 없죠. 맞아요. 탄성이 없잖아요, 얘는. 고무 재질도 아니고. 이게 탄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은 그 밖에 큰 차가 지나가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건물이 미세하게 진동이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진동 느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큰 차가 큰 도로, 지나가죠. 큰 차가 지나가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은 진동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층에 사시는 분들도 진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탄성이 없기 때문에 깨질 수 있죠. 이 시멘트 액체 방수하는 액방은.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3차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3차. 1차, 2차가 다 건조됐을 때 탄성이 있는 제품을 쓰셔야 돼요. 탄성이 있다는 건 고무 성분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수용성 아스파트 방수제예요. 실제로는 이제 수용성이니까 돌에 쓰는 건 아니겠죠. 네, 실내니까. 수용성이니까. 요즘엔 수입 제품도 그렇고 국내 제품도 그렇고 이런 코너 부분을 막는 원단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섬유가 포함된 것들이 있어서 코너를 먼저 그걸 발라주고 위에 수용성 방수제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과거에 전통적으로 했던 것들은 그냥 이렇게 아스파트 방수제를 직접 이 코너 부분, 이음매 부분, 뭐 때로는 이렇게 전체를 도포해서 3차 방수를 해줘요. 1차 때 했던 부분 위주로 1차 때 하겠네요. 부분 위주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시멘트 액체 방수 한 곳을 다 해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생각이 되죠. 저 같아도 불안해서 전체 다 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가 완전히 건조되면 뭐가 생겨요? 얇은 고무막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해서 건물이 흔들려서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 탄성이 있는 방수제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도막 방수를 한다 그래요. 막을 도막 형성한다? 방수. 도막 방수까지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방수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두께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다 했을 때 2mm에서 두꺼워봐야 5mm 이내예요. 아예 얇지도 않네요. 2mm에서 5mm. 네. 그래서 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근데 뭐 엄청 두껍진 않죠. 음. 기껏해야 2mm 정도의 가능성이 맞아요. 높고요. 시공자에 따라서 좀 두껍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2mm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욕실 내에 타일 밑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까지 아셔야 왜 안 새는지 알아요. 타일이 깨졌을 때, 줄눈이 빠졌을 때, 또는 실리콘을 떨어졌을 때 밑에 방수층이 하나 생기겠죠. 2mm에서 5mm 방수층이 하나 생겨요. 여기까지. 이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몰탈로의 역할도 있지만 여기 뭐 해야 돼요? 타일을 깔아야 돼요. 타일을 깔기 위해선 여기에는 배수구가 있어요. 배수구를 향해서 뭐가 생겨야 될까요? 경사가 생겨야지 물이 모이겠죠? 그렇죠. 배수구를 향해서 물이 잘 내려가려면 여기 미세하게 물매가 생겨야 돼요. 물매 경사로가 생겨야 되는데 타일을 일일이 조각내서 물매를 잡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멘트와 플러스 모래를 이용해서 바닥 전체에 5cm에서 대략 10cm가량의 바닥에 보호몰탈 겸 이 물매를 잡는 겸 깔아놔요. 여기에 모래층이 있는 거군요. 네, 일종의 모래 시멘트 모래층이 있는 거죠. 이 시멘트의 모래층이 일종의 방수층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물매를 잡는 역할을 하다 보니 이 방수층이 깨지지 않는 이상 여기에 타일 줄눈이 빠졌다고 해서 타일이 이렇게. 또 타일이 깨졌다고 해서 물이 셀까요? 안 새겠네요. 여기 밑에 담겨져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벽에 1.2m까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새지 않잖아요. 근데 물이 샌다는 건 방수층에 손상이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렇게 깨지거나 그렇죠. 갈라지거나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방수층이 깨졌을 때 문제가 생겨요. 집이 오래되거나 뭐 장시간 동안 사실은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오랜 시간 우리가 얘를 AS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걸 드러내서 다시 방수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줄눈, 타일이 깨졌을 때 욕조에 실리콘이 떨어졌을 때 물이 새느냐 안 새느냐가 중요한 이제 주제이니까 지금 이런 이유로 본다면 물이 안 새는 게 정상이죠. 방수층 공사가 제대로 되어 완벽하게 있다면. 되어 있다면 타일이 깨지거나 줄눈, 실리콘에 그런 간격이 있더라도 물이 새지 않는다. 네, 줄눈이 빠졌다고 해서 타일이 일부 깨졌다고 해서 실리콘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사용하고 있는 욕실 내에는 1차 방수 페이스트, 2차 액체 방수, 3차 동학 방수를 통해서 안전하게 방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예외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이것들을 믿을 수 없죠. 시간이 흘러서 10년 이상? 얼마가 됐던 잘 모르겠어요. 하자가 있는 건물을 만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시간을 잘 지켜서 시공이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방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꼼꼼함. 두 번째 시간이에요. 시간. 마르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잘 말라서 층층이 방수를 잘 해주셨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화장실 공사를 할 때 방수를 하는데 3일 정도는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 이상 걸리죠. 그 이상 걸리죠. 바르는데 하루, 말리는데 하루, 바르는데 하루, 말리는데 하루 라고 이제 대략 보시면 물론 이게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대략 방수를 제대로 하실 거면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건조를 시켜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